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익입니다. 오늘 주식 리뉴얼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늘 마찬가지지만 먼저 시장부터 정리하고요. 이슈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리뉴얼, 리포트나 뉴스로 만나는 그런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 노포 맛집으로 중기 투자가 알맞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한마디로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고정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4주 연속으로 주간 수익률 게임 1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한경 내에서도 3주 연속으로 수익률 상위권에 속해서 주간 베스트 파트너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은 조금 어렵죠.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1월 달에 많이 빠졌고 또 5월 달에 예상보다 좀 많이 빠져서 힘든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데,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새벽이 이제 밝아오기 바로 전이 여명이 이제 동튼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6월 달에는 뭐 증권사 대부분이 예측하기를 단기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5월 말까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6월 초반 장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바로 좋진 않아요. 뭐 일종의 좀 눌림목 단계도 있고,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라고 하는 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부담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유니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서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조금 점증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정도에 북한 핵실험 관련된 이슈들도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월 말 기점으로 해서 6월 달을 바라보는 뭐 예상 지수 때는 보통 2,450선 평균 내보면 2,800선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레인지도 상당히 큰 편이죠. 300포인트 이상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100여 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 100포인트 이상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평균값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양쪽에 뭐 위로 간다 아니면 또 아래로 간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면 사실 지금의 지수대에서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하루 올라가서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날 또 빠지고, 한 번 또 크게 빠지면 연속적으로 계속 빠질까 봐 걱정하지만 또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장세가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의 순환매를 통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고요. 음, 제가 이미 그 약세장이라는 말씀을 뭐 몇 주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약세장이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최근에 조금 반등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라. 뭐 일각에서는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S&P라든가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동평균선 200일선 위에서 노는 종목의 비율이 한 3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200일선은 보통 굉장히 큰 생명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선보다 아래쪽에서 노는 종목들이 60-70%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이미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약세장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여기 가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6월 달은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거든요. 일단은 475억 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 되면 950억 불까지 한 달에 그 빨아들이는 시장의 달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안정이 될 거냐, 아니면 긴축을 해가지고 장이 망가질 거냐 이런 느낌이고, 사실 연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근데 달궜다고 보기에는 이제 하향화시키는데 악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뭐 중국의 봉쇄 얘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무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2-3일 굉장히 시장을 옥죄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완화되는 얘기 누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나 보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뭐 협상을 한다더라. 중국 봉쇄는 이제 이달 들어서 조금 봉쇄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쬐었다가 또 땡겼다가 이런 풀어졌다가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가끔 또 예를 드는 것이 이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이 놀이기구 예를 들거든요. 지금 아까도 새벽 동트기 바로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뭐 다시 한번 2,600을 깰려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마지막으로 속도를 높여서 끝나기 한 30초 전? 예. 요 정도 상황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올려 가지고 여기 난간을 붙잡고 견디고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떨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거의 한 11달 지나고 나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장에 약세가 계속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거의 뭐 만 1년에 가까운 조정의 기간이 있었고 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를 지을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표현을 드려서 마지막에 털리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희망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반도체 뭐 가격이 밀리는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사실 몇 달 전보다 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 20% 이상 내렸고요. 비료값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내렸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의 정점을 찍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3월 달 지표로 8.5%까지 나왔던 CPI가 글쎄요.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아마 발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8.2%거든요. 요 정도보다 조금 낮게 나와주면 확실히 시장은 인플레가 정말 꺾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꺾이고 있어요. 한 6달째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계속. 자, 시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슈를 이제 6월 달 들었으니까 또 6월에 알맞는 주도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실 시장을 옥죄기도 했지만 원자재라든가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또 관련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기 적당하게 만드는 타이밍도 있었는데 피크아웃을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쪽도 푸틴이 지금 뭐 장기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일부 곡물 수출에 대한 뭐 조건을 걸기도 하고 또 새로운 뭐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장에서는 재건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중국 봉쇄가 일단 좀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많아지고 있고요. 유가는 아직까지 빠질 생각을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폭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유럽 연합에서 러시아 원유를 수입 안 한다. 뭐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관련되는 그리고 또 중국 봉쇄가 만드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게 해제가 돼서 중국 경제가 돌아가면 또 기름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값이 또 못 빠져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더욱더 유럽연합에서도 400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런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유가의 지금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폭염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심각 단계 경고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섹터 주목해야 되겠고 에그플레이션도 단독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가을까지 보면 뭐 재고가 바닥나고 작황이 안 좋은 거에 따른 여러 기아 상태라든가 식량 부족 상황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일정 부분은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비료, 사료, 농산물, 수산물 뭐 관련된 섹터들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간염 관련된 이슈는 뭐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처럼 뭐 수억 명 걸리는 팬데믹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서 에너지가 뭐 단기적으로 쏠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요쪽까지 같이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좀 제낀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7-8 월까지 예상되는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어 보이는 건 여름 더위예요. 5월 달에도 이미 30도 넘는 기온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죽음의 5 월이 온다. 여름이 온다. 5월 달에 50도 이미. 예,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던 새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데 이미 40도 넘는 기온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더워요.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뭐 하다못해 선풍기, 에어컨 틀어야죠. 그럼 전력이 엄청나게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많이 감당하지 않고서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기를 계속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상황들이 맞닿게 되죠. 올여름 폭염이라든가 전쟁 때문에 발전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최악의 전력난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력 예비율이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심하면 블랙아웃이라고 해 가지고 어 전원이 끊어지는, 그런 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 또 폭염이라는 건 사실은 너무 덥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뭄이 심한데 가뭄이라는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가뭄. 흔히 말해서 가뭄. 예. 물 부족 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덥다 하면 이제 냉방, 뭐 음료 많이 찾으실 거고 냉매, 가스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 쪽이죠, 결국은. 이 전기 많이 필요한데 이걸 생산해 나가는 원재료인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뭘로 만들 거냐? 그 엄청나게 소요될 전기를. 결국은 이런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제한된 전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얘기들 나올 수 있고, 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충청권이나 뭐 이런 쪽, 전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니까 산불도 크게 나잖아요. 한번 번지면 뭐 축구장 몇백 개를 태웠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도 뭐 안타깝게도 산불 나오는데 그게 결국 가물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바짝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불씨가 당겨져도 그냥 확 붙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호수나 이런 데 가 보세요. 물이 예년보다 충분히 이 낮아져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신다고 하면 역시 물 관련주 이런 쪽, 뭐 하수도, 상수도 관련주 이런 것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최근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거든요. 뭐 당연하죠. 반도체 만드는 데 전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알리백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100%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아직 선언을 안 했는데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커요. 이렇게 많은 연간 사용량을 신재생으로만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려면 그거에 근원이 되는 신재생, 흔히 말해서 태양광, 풍력 얼마나 또 소요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요, 일본에서도 7년 만에 전기가 모자랄까 봐 7월부터 9월까지 국민들 캠페인을 통해서 절전해 달라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이 정도예요.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도 전력 대란이 우려되니까 3개월 동안 절전해 달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화두가 될 거예요. 이게 결국 원인은 덥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전원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뭐냐? 요런 거에서 큰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15일 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를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죠. 이제 다음 주잖아요, 바로. 그죠?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 하다가 조금 한 3단계에서 조금 미흡했다 이런 평가라서 이번에 완벽하게도 준비를 했을 거고, 특이한 건 실제 만든 위성을 탑재를 해 가지고 간다. 이게 차별화된 건데요. 잘 날아가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뭐 일정이 있는 만큼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한미 동맹과 함께 많이 좀 떠오르는 섹터인데, 이게 6월 15일 날 그럼 뭐 발사 성공하면 끝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8월 3일 날 달나라 탐사선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달 탐사선까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여름 내내 괜찮을 거다 이런 판단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리포트나 뉴스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그런 개념인데, 자, 최근에 미국에서 뭐 금융기관 뭐 한 군데에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디램 3등 업체죠. 예, 이 업체의 메모리 칩 가격 하락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PC 수요라든가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 걸로 보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예, 90달러였던 목표가를 70달러로 낮추는 식으로 해서 하향하는 그런 매도 의견을 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또 겨울이 온 거냐 이런 논쟁들이 오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도 유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별로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이 55조에서 63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최근에도 삼성전자 주를 좀 팔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왜 팔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디램 가격도 좀 내렸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종 부회장이 이번 주에 한 2주 일정으로 유럽 쪽 순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일주일 전쯤에 삼성전자 쪽에서 그 대규모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코멘트를 좀 흘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쪽이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갖는 상황들이에요. 드디어 한 2주 정도 긴 일정을 하고 와서 과연 어떤 걸 선언할 거냐, 어떤 대규모의 인수합병건들을 좀 발표를 할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이런 이제 논쟁들 때문에, 근데 과거에 몇 달 전에도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뭐 한참 거의 한 1-2년 안 좋을 줄 알았다가 한 3개월 만에 바로 겨울이 뭐 금방 또 지나갔나 보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설을 계속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현업의 어떤 의견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쓰는 뭐 매도 리포트 이런 거에 너무 떠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가 한 65,000원에서 66,0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 있고 7만 원을 쉽게 못 넘는 상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최근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보다 기업이익은 꾸준한데도 가격은 싸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가 없어요. 다만 외국인격 기관이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뭐 평가들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뭐 안 좋은 기업으로 전락할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만큼 늘 팔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있는 나라, 이렇게 평가받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가 이제 귀해지거나 달러가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좀 빨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미국의 지금 상대적인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럴 때 돌아갈 수 있는 1순위의 자금을 어디에서 뽑아내느냐? 결국은 예전에 아주 싸게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많이 잔뜩 해놨던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가지고
빠져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 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안정이 되는 어떤 모멘텀을 만나게 되면 삼성전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었네.'라는 관점에서 열심히 사는 날이 아마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 '겨울이 한창 왔다.'라고 얘기할 때가 결국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예를 보면 주가상으로 제일 싸 보이는 때다 이런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뉴스와 리포트를 집중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좀 제공을 해 드리는 편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6월 5일 날을 아마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그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 50 주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이제 글을 좀 올리셨는데 여기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딱 보고 나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탈플라스틱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큼 플라스틱을 아주 일반화되게 엄청나게 쓰는 나라도 드물다 그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개인당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다 보니까 뭐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포장재 증가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이제는 엔데믹이 되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또 기존에 막 퍼져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최근에 생분해 플라스틱 쪽에 좀 관점을 갖고 있는 세린 BNG라는 종목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쪽에 뭐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분해라는 건 플라스틱에다가 어떤 성분을 넣어 가지고 금방 분해가 돼 가지고 뭐 토양의 오염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재질의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뭐 2,850원 정도 매수 의견 드렸다가 바로 엊그저께 4,200원대까지 한 이틀 만에 올라가는 이런 이제 큰 슈팅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폐플라스틱을 그게 진짜 좀 이상적이긴 한데요. 플라스틱을 도로 뭐 거꾸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사실 기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 절차로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녹여 가지고 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를 인제 좀 상용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 한창이라고 하는 회사. 예. 이 회사도 제가 뭐 1,200원 정도 매수 의견 들었다가 바로 1,525원 이렇게 상한가까지 바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회사가 그런 상용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엄청난 걸 발굴했다, 발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올렸던 페이스북의 한 줄 그 내용을 가지고 탈플라스틱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를 갖고서도 시장을 충분히 이걸 투자 아이디어에 단어 하나 갖고서도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형성시키는 게 가능한 것들을 제가 이번 주 후반에 좀 두세 종목에서 아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얘기하는 발언들 하나라도 소홀히 넘기지 말고 한 문구도 소홀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9번째 소개해 드리는 노포 맛집 좀 중기로 투자하면 좋은 종목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 폴더볼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한 대여섯 개쯤이 있는데 폴더볼 폰과 관련된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KH바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폴더볼 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MS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74%나 된다. 그러니까 4대 팔면 3대는 삼성전자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전 세계 폴더볼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은 올해가 한 2,700만 대, 내년도에도 한 3,600만 대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0.1%였던 2019년 대비해서
내후년대도 3%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드라마 협찬해 보시면 웬만한 배우들이 폴더블 폰 다들 들고 나와서 통화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가 뭐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폴더블에 대한 시장 규모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KH바텍은 뭐 삼성전자는 6만 원에 갇혀 있지만 부품주는 G 플립 4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8월 달에 나와요. 예, 8월에 새롭게 또 출시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KH바텍의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 폴더블 핵심 부품 공급사다. 성장이 보장이 돼 있는 폴더블 핵심 부품 업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여러 개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올해도 이 기업이 뭐 만드느냐? 힌지라고 해서 폴더볼의 사실 핵심 부품이에요. 폴더볼은 이렇게 가로든 세로든 펼치잖아요. 흔히 말해서 경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화면과 화면 사이의 뒷부분에서 이음을 하고 있는, 잇는 역할을 하는 것들. 요거를 이제 힌지라고 하는데 요거에 이제 가장 특장점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금속 케이스도 일부 합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폴더블 폰 힌지 쪽에 호조를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있었고 뭐 실적 보면은 여기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작년부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그림을 보게 되실 텐데요. 뭐 올해도 매출액 4,500억, 작년에 3,400억 대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만 내년도도 역시 앞자리가 바뀌어서 5천억대를 찍는다. 영업이익도 내년 기준으로 500억까지 넘을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과 함께 일봉이 조금 섰는데 22,000원대 뭐 후반보다는 조금 싸게 한 21,500원 정도 내외 요 정도쯤에서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크게 오른 바가 없고 뭐 작년 여름에 31,000원대를 생각해 보면 뭐 향후에 실적을 감안해 보면 그때보다 여건은 더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싸져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매수하신 가격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시고 거기에서 한 10% 정도 혹시라도 밀리면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전략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리뉴얼 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KH바텍까지 노포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